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자, 벌써 5단원이네요. 간례학습입니다. 설명문과 논설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220쪽입니다. 자, 설명문이 무엇이냐? 설명문의 뜻이 나왔는데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풀어 쓴 글이다.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풀었었다. 그러면 설명문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식이나 정보를 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명문의 목적은 뭐냐? 정보 전달이다. 자, 설명문의 특성을 살펴보시도록 하죠. 설명문의 특성.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니까요. 별표를 쳐둘게요. 자, 사실적이어야 된다. 전해주려는 지식이나 정보가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사실성. 그 다음에 객관성.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성. 명료성.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게 명료성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평이성. 독자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해라. 쉽게 설명하는 것이 평이성입니다. 체계성.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체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명문의 특징 5가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설명문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설명문의 구성과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설명문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처음 부분에서 하는 것이 설명 대상을 뭐한다? 소개하고 글을 쓴 목적이나 동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다. 이게 처음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처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명 대상 찾기. 자, 이 설명 대상을 줄이면 뭐가 되죠? 화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중간 부분은 뭐죠?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본문 부분이 되겠죠. 자, 끝부분은 뭐가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요약,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문의 내용 전개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정의, 대상의 용어의 뜻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다. 정의에서 많이 쓰는 그 문장 구조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뭐뭐란, 뭐뭐다, 뭐뭐이란, 뭐뭐이다. 이런 문장 구조를 써서 A는 B다 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씁니다. 대상에 대한 용어나 뜻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예시는 뭐죠? 예를 들어 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면 가령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비교, 두 대상 간의 비슷한 점, 공통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공통점. 대조, 두 대상의 차이점, 차이점을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분류와 분석도 구별해야 되겠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시는 형식상, 형식이라는 기준이 있죠. 정형식, 자유식, 산문시로 된다. 자, 분석은 뭡니까? 그 대상의 구조나 구성 요소를 자세히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갠다 이 소리예요. 쪼개어 나누는 것이죠. 잘게 쪼개어 나누는 것이 분석의 방법입니다. 이 6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쓴 설명문뿐만 아니라요. 논설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전개 방법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설명문을 읽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설명문을 읽는 방법. 설명의 대상, 글의 짜임과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읽어라. 그리고 두 번째, 지시어와 접속어.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접속어인데요. 그런 것들을 유의하며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 그 문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지시어와 접속어입니다. 문단 간의 연결관계와 글 전체의 통일성. 다시 말하면 통일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모아지는 것입니다. 글의 내용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모아지는 것이 통일성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각 문단의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아서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 설명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설명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주제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 주제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시와 접속을 유의하면서 주제를 파악하면 더 쉽게 글의 주제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221쪽 논설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설문의 뜻은 뭐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과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짜임새 있고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것. 설득이 바로 이 글의 목적입니다. 논설문의 목적이에요. 논설문을 왜 쓰냐?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논설문의 특성. 논설문은 주관적인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성이 있다. 두 번째, 신뢰성이다. 신뢰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타당성. 그 주장의 근거나 이유가 타당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명료성. 그것도 주장과 근거에 대한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아까 설명문이랑 동일하죠? 명확성, 명료성. 정확하고 간결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체계성. 글이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짜임새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자, 논설문의 구성.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의 특징이 뭐냐?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이너스 상황을 제시하고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목적을 제시해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본론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주장과 근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은 주장을 요약 강조하고 앞으로 내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과제를 제시하며 독자에게 당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설문의 진술 방식. 주지라는 게 뭡니까? 의견이나 주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설문에서. 논증,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거.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논증입니다. 예증, 예를 들어 증명하는 겁니다. 인용, 다른 사람의 말, 속담, 격언, 객관적 자료 등을 빌려오는 거죠. 부연, 덧붙여 쓰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 주지가 논설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논설문을 읽는 방법, 사실과 의견.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 이거 뭐를 찾으면 되겠어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를 찾으면 되겠죠? 주관적인 건 의견이고, 객관적인 건 사실입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과 글의 주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 판단하며 읽어야 된다. 그 제재에 대한 글의 소재죠. 재료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및 주장, 글의 의도를 파악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판단한다. 이러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문과 논설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설명문과 논설문의 특징과 그리고 전개 방법, 그리고 어떻게 읽는 것인가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게 될 설명문과 논설문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